61세의 한국 남성이 호주에서 만난 23세의 미인 여성을 4번이나 임신시켜주면서 탄생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생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서 포효하던 거대한 건설 회사의 수장 예순한 살의 김현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단출한 배낭 하나만이 들려 있었지만 가슴속에는 평생을 짊어져온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다 커버려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자식들에 대한 대견함과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은퇴 후 찾아온 적막한 집,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감뿐이었다. 이대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무기력하게 넘기고 싶지 않았다. 그의 심장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가 남아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막연히 꿈꾸었던 세계 일주, 그 중에서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호주 아웃백 횡단이라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오래된 로망이었다. 어쩌면 그 광활하고 원시적인 붉은 대지 위에서 그는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고 메마른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그는 마치 마지막 비상을 준비하는 늙은 독수리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건너 마침내 도착한 호주 땅. 그곳에서 그는 튼튼한 사륜 구동 차량 한 대를 빌려 최소한의 생존 장비만을 싣고 익숙했던 모든 도시의 소음과 문명의 이기를 뒤로한 채 끝없이 펼쳐진 붉은 심장의 사막 아웃백으로 거침없이 나아갔다. 해질녘 하늘과 땅이 온통 핏빛으로 물드는 장엄한 아웃백의 일몰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의 메마른 눈가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나온 파란만장했던 세월에 대한 진한 회한의 눈물이자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한 경건한 다짐과도 같은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모험은 그렇게 막 그 장대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호주 대륙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아웃백의 여정은 현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광활하고 또 고독했으며 동시에 경이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빛 모래와 자갈밭 위로는 가끔씩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스피니펙스 풀과 키 작은 유칼립투스 나무만이 드문드문 그 존재를 알리고 있었고, 낮에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이글거리는 태양이, 밤이면 손에 잡힐 듯 쏟아지는 남반구의 별들이 교대로 하늘을 지배했다. 그는 때로는 먼지 자욱한 비포장도로를 몇 시간이고 달려 겨우 만나는 낡고 허름한 아웃백 로드하우스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고, 때로는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 차량 옆에 작은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운 채 쏟아지는 별을 이불 삼아 잠들기도 했다. 문명의 편리함과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그 절대 고독의 시간 속에서 현수는 난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과거의 화려했던 성공도,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모두 그 붉은 대지 위에 내려놓은 채 그는 그저 대자연의 압도적인 위대함과 그 앞에 선 한낱 인간으로서의 미약함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하염없이 달렸을까, 그는 호주에서도 가장 인간의 발길이 드물다는 퀸즐랜드 북서부의 광활하고 척박한 사바나 지대로 깊숙이 접어들었다. 그곳은 현대적인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작은 원주민 마을들이 아주 드문드문 점처럼 흩어져 있는, 그야말로 문명 세계의 가장자리, 세상의 끝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잊혀진 땅,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기적과도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 소리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현수는 진정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퀸즐랜드 아웃백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지도에도 없는 희미한 트랙을 따라 달리던 김현수의 낡은 사륜구동 차량이 갑자기 푸드득거리는 몇 번의 거친 엔진음과 함께 힘없이 멈춰 섰다. 오랜 여정의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아니면 예리한 돌부리에 연료 탱크라도 찍힌 것인지 차량은 더 이상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당황한 현수가 몇 번이고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엔진은 묵묵부답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차량에 설치된 위성 전화기마저 서비스 지역 아님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만을 반복해서 표시하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없이 펼쳐진 붉은 황무지와 이글거리는 태양뿐 살아있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고립무원이었다. 비상용으로 챙겨온 식량과 물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자결하는 태양은 그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대로 이 머나먼 이국 땅, 낯선 사막 한가운데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며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력을 짜내 차량 밑 그늘로 기어들어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의 생명력만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하염없이 흘러갈 뿐이었다.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희미한 먼지. 바람과 함께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던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기적처럼 그의 시야 안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픽업 트럭이 거친 소리를 내며 그의 곁에 멈춰 서고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23살 남짓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강렬한 호주 햇살에 건강하게 그을린 매력적인 구릿빛 피부는 탄력이 넘쳤고 아무렇게나 틀어 올린 풍성한 갈색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거친 아웃백의 뜨거운 바람에 자유롭게 흩날리고 있었다. 책 넓은 낡은 아쿠브라 카우보이 모자 아래로 드러난 깊고 맑은 바다를 담은 듯한 푸른빛 눈동자는 놀라울 만큼 강렬한 생명력으로 반짝였으며 다부진 어깨와 날렵한 몸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단호한 표정에서는 그녀의 젊은 나이보다 훨씬 더 깊은 성숙함과 야생마와도 같은 강인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왔다. 그녀는 거의 실신 상태로 쓰러져 있는 낯선 동양인 남자를 발견하고도 한치의 당황한 기색도 없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다가와 그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그녀의 이름은 사하였고 이 광활하고 척박한 아웃백 지역에서 그녀의 가족과 함께 여행자들을 위한 작은 로드하우스 겸 생필품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아웃백의 딸이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응급구조대원처럼 능숙한 솜씨로 현수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 그의 정신을 깨우고 그의 멈춰버린 차량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내 자신의 트럭 뒤편에서 익숙하게 공구함을 꺼내 들었다. 가녀려 보이는 팔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놀라운 힘과 전문적인 기술로 순식간에 현수의 차량 엔진을 점검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다시 시동을 걸리게 만들었다. 현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마치 꿈을 꾸는 듯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거침없고 독립적인 모습은 그가 평생 동안 만나왔던 그 어떤 유형의 여성과도 확연히 달랐으면 마치 척박한 붉은 사막 한가운데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피어난 한 송이 야생화처럼 강렬하고 매혹적인 생명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에서 만난 사라의 등장은 꺼져가던 현수의 생명의 한 줄기 찬란한 구원의 빛을 던져주는 기적 그 자체였다. 사라는 거의 탈진 상태로 발견되었던 김현수를 자신의 낡은 픽업 트럭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태워 이글거리는 태양과 붉은 모래바람을 헤치고 한참을 달려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는 로드하우스로 데려갔다.
그곳은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자리 잡은 작은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로 끝없이 이어지는 단조로운 아웃백 여정에 지친 여행자들과 인근의 드넓은 목장에서 일하는 목동들에게 잠시나마 갈증을 해소하고 허기를 채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쉼터이자 유일한 문명과의 연결점이었다. 사라의 부모님인 톰과 마거릿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양인 이방인의 초췌한 모습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사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특유의 따뜻하고 순박한 미소와 함께 현수를 진심으로 맞이해 주었다. 사라는 현수를 로드하우스 한편에 마련된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침상이 놓여있는 작은 객실로 정중히 안내했다. 현수는 사라와 그녀의 가족들이 밤새 정성껏 끓여준 아웃백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향신료가 들어간 뜨끈한 양고기 수프를 몇 술 뜨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며칠 동안 꼬박 잠과 식사만을 반복하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나갔다. 그가 마침내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사라는 그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정성껏 간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물수건으로 그의 뜨거운 이마를 꼼꼼히 닦아주고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주며 때로는 낮은 목소리로 오래된 아웃백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그녀의 깊고 푸른 눈동자에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따뜻한 인간적인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현수는 그런 사라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어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만을 힘겹게 되뇌었다. 차량 수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몸 상태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현수는 사라의 로드하우스에 예정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 낮 동안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로드하우스의 자질구레한 허드렛일들, 예를 들면 낡은 울타리를 수리하거나 바람에 쓰러진 유칼립투스 나뭇가지를 치우거나 혹은 사라의 어머니 마거릿이 텃밭을 가꾸는 것을 돕는 등의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해가 저물고 아웃백의 밤하늘에 남십 자성을 비롯한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지기 시작하면 그는 사라와 함께 로드하우스 앞 넓은 베란다의 낡은 흔들의자에 나란히 앉아 끝없이 펼쳐진 신비로운 아웃백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다. 현수는 자신이 살아온 대한민국에서의 파란만장했던 사업 이야기와 성공과 실패의 순간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애틋했던 사랑과 그녀를 잃은 후의 깊은 상실감, 그리고 홀로 이 머나먼 아웃백까지 오게 된 복잡한 심경들을 마치 오랜 친구에게 고백하듯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사라는 단 한 번도 그의 말을 끊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아픔과 외로움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광활한 아웃백에서의 소박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들을 수줍게 들려주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현수에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자 동시에 잊혀졌던 순수한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려 38해라는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나이의 간극과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이라는 깊고 넓은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진솔하고 꾸밈없는 이야기 속에서 국경과 세대 그리고 그 어떤 사회적 편견도 초월하는 깊고 순수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현수는 사라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에서 자신의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발견했고 사라는 현수의 깊고 그윽한 눈빛 속에 담긴 세월의 지혜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따뜻함에서 마치 넓고 깊은 바다와도 같은 편안함과 동시에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척박하고 메마른 붉은 사막 한가운데 외로이 자리한 작은 로드하우스에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기치 않았던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마치 사막의 밤하늘에 피어나는 신비로운 신기루처럼 아련하고도 강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현수는 사라의 로드하우스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녀와 함께 아웃백의 일상을 공유하는 순간들이 깊어질수록 더 이상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의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젊고 아름다운 사라에게로 뜨겁게 향해 있었고, 그녀가 없는 자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차량 수리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드하우스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혹은 아웃백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구실을 만들며 그곳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사라의 부모님인 톰과 마거릿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해 로드하우스의 운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다소 의아해하고 심지어 경계심을 품었던 톰과 마거릿, 그리고 로드하우스를 드나들던 소수의 단골 손님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수의 변함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모습과 딸 사라를 향한 그의 깊고 순수한 애정을 조금씩 눈치채고는 차츰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사라는 현수가 자신 때문에, 그리고 자신 곁에 머물기 위해 그의 모든 과거와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이 낯선 땅에 남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함께 동시에 커다란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그녀 역시 현수를 온 마음을 다해 깊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나이 차이와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 작은 아웃백 공동체의 보수적인 시선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버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현수는 그런 사라의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욱더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녀를 다독이며 자신의 변치 않는 진심을 끊임없이 전했다. 그는 사라와 함께라면 이 척박하고 거친 아웃백 땅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고한 용기가 있다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라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남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끊임없이 고백했다. 그의 그러한 순수하고도 간절한 진심 어린 고백에 사라는 마침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넓은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세상의 편견이나 현실적인 장애물도 감히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현수는 곧바로 한국에 있는 자신의 다 큰 자식들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자신의 중대한 결심과 사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솔직하게 알렸다.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 그것도 자신들보다 훨씬 어리고 국적도 다른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자식들은 당혹감을 넘어 격렬한 반대와 실망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을 직접 호주로 초청하여 자신이 사라와 함께 얼마나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었고, 사라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하고 따뜻한 인품과 현명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완고했던 자식들 역시 결국 눈물로 아버지의 새로운 삶과 늦깎이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것은 현수에게 있어 아웃백의 어떤 시련보다도 넘기 힘든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을 넘는 것과 같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사랑의 위대한 힘은 결국 모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의 사랑은 마치 척박하고 건조한 붉은 사막 땅에 깊고 질기게 뿌리를 내린 강인한 유칼립투스 나무처럼 세상의 모든 시련과 풍파를 이겨내고 더욱 굳건하고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김현수와 사라의 결혼식은 문명 세계의 화려하고 번잡한 예식장이 아닌 그들이 처음 운명처럼 만났던 로드하우스 앞 드넓게 펼쳐진 호주 아웃백의 붉은 대지 위에서 소박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깊은 감동과 의미를 담아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값비싼 명품 예복도 눈부신 보석 장식도 수많은 하객들의 요란한 축하도 없었지만 그들의 조촐한 결혼식에는 세상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더욱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의 맹세와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이 가득 넘쳐 흘렀다. 신부 사라는 인근 들판에서 직접 꺾어온 소박한 야생화로 엮어 만든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그녀의 어머니 마거릿이 젊은 시절 결혼할 때 입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더욱 의미 있는 빛바랜 빈티지 웨딩드레스를 정성껏 수선하여 곱게 차려입은 모습은 마치 척박한 사막에 피어난 한 송이 고귀한 백합처럼 순수하고 성스러웠다. 신랑 현수는 평소 즐겨 입던 하얀 리넨 셔츠에 깨끗하게 다림질한 면바지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라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충만감과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벅찬 감격이 가득 어려 있었다. 결혼식에는 사라의 부모님인 톰과 마거릿, 그리고 로드하우스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몇몇 단골 손님들과 인근의 드넓은 캐틀 스테이션 대규모 소목장에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몇몇 카우보이 이웃들이 전부였지만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두 사람의 특별한 사랑과 용기 있는 결합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특히 로드하우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며 지역 마디마디 부족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로 존경받고 있는 빌리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전통 장신구를 들고 직접 찾아와 고대 원주민 언어로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과 건강, 그리고 풍요로운 미래를 기원하는 축복의 노래를 구성지게 불러주었을 때 현수와 사라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빌리 할아버지의 깊고 영적인 노랫가락은 아웃백의 뜨거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마치 이 광활한 붉은 대지와 그 위에 살아가는 모든 정령들이 두 사람의 결합을 함께 축복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순간 현수와 사라는 자신들의 사랑이 이제 단순히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이 광활하고 신성한 아웃백 대지와 그곳에 깃든 수만 년의 역사,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축복을 받는 숭고하고도 운명적인 약속이 되었음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아웃백의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성스러운 결혼식을 올린 후 현수와 사라는 로드하우스를 함께 정성껏 운영하며 달콤하면서도 때로는 풋풋한 시행착오로 가득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현수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건설 회사에서의 풍부한 경영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로드하우스의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그는 낡은 시설들을 보수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으며 멀리 떨어진 도시와의 물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가로서의 수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한편 사라는 특유의 밝고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친화력으로 로드하우스를 찾는 모든 손님들을 마치 오랜 가족처럼 정겹게 맞이했으며 그들의 고단한 여정에 편안한 휴식과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안식처로 만들어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사랑의 가장 큰 축복이자 간절한 기다림의 선물인 첫 아이가 찾아왔다. 사라가 건강한 아들을 임신한 것이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현수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사라는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의 신비로움에 매일매일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10달 후 온 가족의 간절한 기다림과 축복 속에서 건강하고 우렁찬 처자들 강희가 세상의 빛을 보았을 때 현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의 작은 손을 번갈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강희라는 이름에는 한국어로 굳세고 강인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인 캥거루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 두 나라의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처자들 강의 탄생은 현수와 사라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활력과 깊은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깊고 풍요로운 결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붉은 흙 위에서 맺어진 그들의 숭고한 약속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경이로운 탄생과 함께 900의 밤하늘 별들처럼 더욱 찬란하고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호주 아웃백에서의 삶은 때로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지만, 또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자연의 거대한 시련을 마주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기도 했다. 김현수와 사라가 함께 일군 작은 로드하우스와 그들의 보금자리는 종종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위협 앞에 놓이곤 했다. 어떤 해에는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로드하우스의 유일한 생명줄인 지하수마저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또 어떤 해에는 갑작스럽게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변의 모든 도로와 다리가 유실되어 며칠 동안이나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채 지내야 하기도 했다. 특히 건조한 여름철이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듯한 거대한 산불의 공포가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현수와 사라는 이러한 대자연의 냉혹하고 거대한 시련 앞에서 때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인간적인 무력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흔들림 없는 깊은 사랑과 굳건한 믿음, 그리고 소수의 이웃들과 나누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다. 현수는 한국에서 수많은 건설 현장을 지휘하며 터득했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로드하우스 주변의 넓은 방화선을 미리 구축하고 비상용 급수 시설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했다. 한편 사라는 어려서부터 아웃백의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몸으로 익힌 덕분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특유의 침착함과 뛰어난 생존 능력을 발휘하여 가족과 이웃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그들에게 광활한 아웃백은 더 이상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삶의 소중한 지혜와 불굴의 인내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이자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사랑의 깊이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대한 시련의 무대와도 같았다. 이러한 험난한 시련의 계절 속에서도 그들의 가정에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축복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듬직한 첫째 아들 강희에 이어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아름다운 눈을 가진 둘째 딸별이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는 산처럼 씩씩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셋째 아들 산이가 태어나 현수와 사라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은 드넓고 광활한 아웃백을 자신들만의 거대한 놀이터 삼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맨발로 붉은 흙을 밟고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깊이 교감했다. 그들은 아버지 현수에게서는 한국의한 역사와 전통 문화, 그리고 삶의 지혜를 배웠고, 어머니 사라에게서는 호주 원주민들의 소박한 삶의 방식과 대자연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며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지닌 장점들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특별한 아이들로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다.
현수는 저녁 식사 후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한국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주거나 쉬운 한글 단어들을 가르쳤으며, 사라는 맑은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인근 숲으로 부시 터커를 채집하러 가거나 밤이면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남반구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웃백의 신비로운 매력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소박한 집에는 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때로는 유창한 한국어로, 때로는 정겨운 호주 영어로 제잘거리는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득했고, 가끔 로드하우스를 찾는 길손들은 이 특별하고도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이문화 가족의 모습에 깊은 감동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짓곤 했다. 현수는 천사 같은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 속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젊은 날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실되고 소박한 행복의 참된 의미를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고, 사라는 내 아이의 강인하고 현명한 어머니이자 사랑받는 아내로서, 그리고 거친 아웃백의 자연을 닮은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셋째 아들 산이가 아웃백의 작은 간이학교에 입학하여 제법 의젓한 학생 티를 낼 무렵, 김현수는 이제 한국 나이로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고, 아내 사라도 어느덧 3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드넓은 아웃백의 한가운데서 고립된 로드하우스를 변함없이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뚜렷한 개성과 꿈을 키워가며 부모의 넓은 품을 조금씩 벗어나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었고, 현수와 사라는 그런 아이들의 대견한 성장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월의 빠름과 함께 조금씩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적적함과 인생의 황혼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치 신의 특별한 섭리처럼 그들의 평온하지만 다소 단조로워지던 삶에 또 한 번의 커다란 기적과도 같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다. 사라가 그들의 넷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다. 셋째 아들 산이와는 무려 8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가 나는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늦둥이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라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당혹감과 함께 깊은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미 적지 않은 나이와 3명의 아이들을 거의 다 키워놓았다고 생각했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 임신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다. 현수 역시 아내의 임신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자신들의 사랑과 삶에 내려주시는 또 하나의 크나큰 축복임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라를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굳건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소, 나의 사랑하는 사라. 조금 놀랍기는 하지만 이건 분명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일 거요.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이겨내온 시련들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이 아이 역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키워낼 수 있을 것이요.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소. 현수의 변함없는 깊은 사랑과 흔들림 없는 긍정적인 격려는 사라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물론 늦은 나이에 임신과 출산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고, 때로는 입덧으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작은 통증에도 밤잠을 설치는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사라는 이미 새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워낸 풍부한 경험과 남편 현수의 극진하고 헌신적인 보살핌, 그리고 이미 훌쩍 자란 새 아이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꿋꿋하게 잘 이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10달의 기다림 끝에 온 가족의 간절한 염원과 뜨거운 축복 속에서 건강하고 눈부시게 예쁜 막내딸 하늘 HAN 이유에리가 우렁찬 첫 울음과 함께 세상의 빛을 보았다.
하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는 항상 맑고 푸르른 호주와 한국의 드넓은 하늘처럼 아이의 앞날과 미래가 언제나 밝고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려 8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마침내 그들 품에 안긴 막내딸 하늘이의 탄생은 현수와 사라의 가정의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활력과 끊이지 않는 웃음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미 훌쩍 자라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가던 3명의 오빠와 언니들은 작고 사랑스러운 어린 동생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세상에 둘도 없는 끈끈한 우애를 보여주었다. 특히 현수는 자신의 인생 황혼역에 얻은 이 예쁜 늦둥이 딸의 작은 손짓 하나, 해맑은 표정 하나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영락없는 딸바보 할아버지의 행복한 면모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막내딸 하늘이의 존재는 그들의 가족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히 묶어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기다렸던 단비처럼 그들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풍요로움과 깊은 감사함을 가득 안겨준 진실로 놀라운 기적 그 자체였다. 시간은 마치 아웃백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 김현수와 사라가 붉은 아웃백의 거친 땅에 사랑과 희망의 보금자리를 함께 꾸린 지도 어느덧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이제 현수는 대한민국을 떠나올 때의 그 예순한 살에 강건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흔을 바라보는 희끗희끗한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젊은 날의 총기를 잃지 않고 맑고 깊었으며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곁을 그림자처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사라도 어느덧 탐스러운 갈색 머리의 세월의 은빛 서리가 곱게 내려앉아 예순을 바라보는 원숙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함께 운영했던 사막 한가운데 외로이 서 있던 작은 로드하우스는 이제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아 더욱 정겹고 아늑한 모습으로 아웃백을 오가는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진심 어린 정을 나누는 사막의 덩대와도 같은 명소로 굳건히 자리매김했고, 그곳에는 현수와 사라의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들이 마치 오래된 벽난로의 온기처럼 깃들어 있었다. 그들의 4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삶의 무대 위에서 아버지의 불굴의 강인한 정신과 어머니의 대지처럼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마음을 물려받아 저마다의 개성을 빛내며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다. 듬직한 첫째 아들 강인은 젊은 시절 아버지 현수가 그랬던 것처럼 뛰어난 사업 수완과 강한 책임감으로 부모님의 뒤를 이어 로드하우스와 가업으로 시작했던 유기농 목장을 더욱 크게 번창시켜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젊은 경영인이 되어 있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눈을 가졌던 둘째 딸 별이는 호주 최고의 예술대학이 있는 시드니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한 후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산처럼 씩씩하고 호기심 많았던 셋째 아들 산이는 어릴 적 꿈이었던 파일럿이 되어 광활한 호주 대륙의 하늘을 누비는 호주 공군의 용감한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으며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늦둥이 막내딸 하늘이는 어머니 사라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의학을 공부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외딴 아웃백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인정 많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 있었다. 몇 해 전에는 그동안 편지와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던 현수의 한국에 있는 친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함께 호주를 방문하여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선 두 나라의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감격스럽고도 역사적인 시간을 갖기도 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 때문에 다소 서먹하고 어색했던 분위기도 잠시
핏줄로 이어진 진한 혈육의 정과 천사처럼 해맑은 어린 손주들의 재롱 넘치는 웃음소리 속에서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금세 하나가 되었다. 현수는 자신의 두 개의 가족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화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평생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한을 깨끗이 푼 듯 깊은 감회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허무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4명의 자랑스러운 자식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손주들까지 북적이는 따뜻한 대가족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수많은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빛나는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비록 그가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 호주 아웃백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았지만 그의 숭고한 삶의 발자취와 불굴의 개척 정신은 아웃백의 붉은 흙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수백 년 된 강인한 유칼립투스 거목처럼 아주 깊고도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김현수가 90번째 생일을 맞이한 어느 특별한 해 진력, 그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로드하우스 앞마당에 마련된 조촐하지만 더없이 따뜻한 생일 축하 자리에 함께 모였다. 첫째 아들 강희가 아버지를 위해 직접 잡은 통통한 양고기로 정성껏 바비큐를 굽고 있었고, 둘째 딸 별이는 호주의 신선한 해산물과 한국의 전통 양념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만든 독창적인 퓨전 음식들을 솜씨 좋게 차려내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었다.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마치 작은 캥거루처럼 앞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여러 명의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무려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웃음꽃을 피우는 그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더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림과도 같았다. 흥겨운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현수는 자신의 평생의 반려이자 영원한 사랑인 아내 사라의 손을 가만히 잡고 로드하우스 뒤편 언덕, 그들이 아주 오래전 처음으로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약속했던 그들만의 비밀 장소로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서쪽 하늘은 마치 거대한 화폭에 신이 직접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 세상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붉은 노을로 가득했고, 반대편 동쪽 하늘에서는 하나둘씩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서서히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깊은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나의 사랑하는 사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자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이 머나먼 아웃백 땅에서 당신이라는 천사를 만난 것이었소. 만약 그때 당신이 나를 발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이 거칠고 외로운 아웃백 어딘가에서 이미 한 줌의 차가운 할구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르오. 당신은 내 메마르고 황폐했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한 줄기 찬란한 빛이었고,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마지막 사랑이었으며 내 존재의 이유이자 내 모든 것이었소. 현수가 사라의 햇볕에 그을리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등에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한평생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던 진심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의 깊은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감사의 이슬이 보석처럼 맺혀 반짝이고 있었다. 사라도 그런 현수의 따뜻한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대며 수줍지만 행복 가득한 잔잔한 미소로 화답했다. 나에게도 당신은 광활한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저에게 하늘이 보내주신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현수.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의 삶은 마치 나침반 없이 홀로 항해하는 작은 조각배와 같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비로소 제 삶은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찾았고,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순간이 제게는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죠.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태어나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모든 세상의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은 지금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통해 이렇게 풍성하고 찬란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수십 년의 긴 세월을 함께 부대끼며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깊고 깊은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가 그들의 주름진 가슴 속에서 마치 잔잔하지만 멈추지 않고 흐르는 따뜻한 강물처럼 조용히 흘렀다. 그들의 기적과도 같은 사랑 이야기는 이미 아웃백의 작은 마을을 넘어 로드하우스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널리 회자되고 있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이와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은 기적과도 같은 사랑 이야기이자 머나먼 낯선 땅에서 서로에게 삶의 뿌리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준 두 영혼의 깊고 감동적인 삶의 기록이었다. 붉은 사막 위에 장엄하게 피어난 그들의 영원한 사랑은 서서히 지는 해의 마지막 찬란한 노을빛처럼 아련하면서도 강렬한 여운을 남기며 아웃백의 신비로운 밤하늘 아래 고요하고도 아름답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몇 해의 세월이 더 소리 없이 흘러 김현수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4명의 자랑스러운 자식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 명의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3해의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하고 아웃백의 붉은 대지 위에서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 그의 마지막 길은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고 또 그를 한없이 사랑해 주었던 광활한 아웃백의 붉은 흙과 그가 직접 심고 가꾸었던 수많은 유칼립투스 나무들 아래 먼저 잠든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곁에 나란히 마련되었다. 그의 소박하지만 엄숙했던 장례식에는 혈육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아웃백의 이웃들과 심지어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마디마디 부족의 원주민들까지 참석하여 그의 따뜻했던 삶과 너그럽고 강직했던 인품을 진심으로 기리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사라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그와 함께했던 수없이 많은 아름답고 소중했던 추억들과 그가 자신의 삶과 온 가족에게 남긴 위대한 사랑의 유산을 가슴속 깊이 품고 남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더욱 꿋꿋하고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로드하우스를 변함없이 지키며 아웃백을 오가는 지친 길손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했고 저녁이면 벽난로 가에 둘러앉은 어린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현수와의 기적 같았던 첫 만남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들려주며 그의 고귀한 정신과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4명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은 아버지 김현수와 어머니 사라의 숭고한 삶을 통해 배운 깊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2개의 서로 다른 문화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폭넓은 지혜를 바탕으로 각자가 선택한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로드하우스는 여전히 그들의 대가족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구심점이자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었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특별한 명절이면 어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현수의 생전 모습을 그리워하며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나누었다. 한 평범했던 한국인 이방인 김현수가 머나먼 호주 아웃백의 척박한 땅에 용감하게 뿌리내리고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일구어낸 위대한 사랑과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 서로 다른 두 나라와 두 문화를 아름답게 잇는 감동적인 교류와 화합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다. 그의 소박한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그가 사랑했던 유칼립투스 나무의 짙은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밤이면 남반구 하늘의 남십 자성이 마치 그의 영혼을 지켜주듯 따뜻하고 영롱한 빛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붉은 사막의 가장 빛나는 별은 비록 졌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사랑의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유칼립투스 향기 속에 깊이 스며들어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영원히 또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동적인 사랑의 노래는 오늘도 내일도 아웃백의 자유로운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넓은 세상으로 숭고하게 울려 퍼질 것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